검찰 출신이 아닌 법학자 민정수석이 내정되고 검찰 개혁 의지부터 밝히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묶음에 같은 바구니에 들어있는 개혁 의제죠. 경찰 개혁.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집권당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축하 많이 받고 계시죠. 네네. 네. 그 대선 기간 내내 뭐 하신 일은 뭐 춤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말도 좀 했습니다. 여기 춤추고 계시던데 제가 롯데 구단 네. 치어리더 네. 박기량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춤 소질이 보이는 사람이 있더냐. 네. 네.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다.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표창원 의원을 얘기했어요. 아유, 네.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의지가 보였다. 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네. 업무가 바로 시작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시작돼서 이제 첫날부터 뭐 검찰개혁 나오고, 네. 네, 검경 수사권 분리. 이거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오래된 주제인데, 검경 수사권 분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검찰은 거부해왔던 사안이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왜 이걸 경찰이 주장해왔고, 뭐가 문제였냐? 대한민국 헌법 제정, 재헌국회부터 시작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문제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와 기소라는 것, 이것은 아주 막강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가 미군정 하에 있게 되면서 네. 경찰에서는 미군식의 경찰, 미국식의 경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패전국 일본에도 그러한 제도가 강제로 이식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경찰. 그렇죠. 네, 일본 검찰의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이미 바뀐 지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해방 전까지 독립군 때려잡던 그 일본 순사들은 검찰 지휘 하에서 수사를 하던 시스템이었고요.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검사를 하던 한국 조선인 검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그 재헌국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그 법무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이 맞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 한국 경찰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제 순사의 잔재가 벗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준비가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거의 70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물론 경찰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그 양자였죠. 이 사람이 경무국을 장악을 하면서 검찰 위에서 군림을 했어요. 검찰은 상당히 절치부심을 하다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유신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검사들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김기춘 씨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때 헌법에다가 못을 박아버리죠.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수사 제도 자체를 검찰 장악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경찰은 독립해달라. 검찰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온 거죠.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제 강점기 때 생각해 보면 검찰은 일본인이 하고 밑에 수사를 그 식민지 시절에 한국인들이 한 겁니다. 순사.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권한을 안 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한번 권력을 쥐고 나서 안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는데 미국, 영국 뭐 다 분리돼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조직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데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는 수사에서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그런 권한이 다 없는 거죠. 다 없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상에. 그래서 만약에 검사 지휘 없이 하다가는 불법 수사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검사가 넘겨라. 사건을 이첩해라 넘겨라. 그러면 네. 넘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서 뭐 기소나 불기소나 의견을 내도 그럼 검찰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것은 그냥 앞부분에 조사 좀 해둬라. 이런 수준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은.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검사들의 범죄 또는 검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전직 검사, 법조인들의 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중간에 중단되거나 넘겨버리거나 네. 혹은 나중에 혐의 없음, 무혐의 뭐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뭐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전무죄 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벌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들 꽉 잡고 비호하고 하다 보니까 재벌들도 언론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는 권력이 밑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불법적으로 그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 승계를 하고 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도 전혀 뭐 수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렇죠. 혹은 뭐 무혐의 처분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계층들이 검찰만 잘 구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네. 아무리 실제로 큰 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문제는 검찰이 덮고, 네. 그리고 검찰 외부에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재벌이나 검찰을 잘 구슬리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힘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 검찰이 되어갔던 거죠. 지금까지. 네. 얼마 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그 장인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이인섭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되기도 했던 아주 대표적인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네. 딱 우병우라는 사위를 맞아들인 거죠. 검사 한 명만 집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그런 불법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다 무마될 수가 있고 뭐 사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검사를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뭐 유행 같은 일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이제 뭐 재벌들이 소위 이제 표현으로는 장학생이라고. 네, 그렇죠. 네. 장학생. 네. 예, 뭐 그거 실제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 그 당시 그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사실 많이 드러났죠. 예. 네, 노회찬 전 의원이 그걸로 의원직 상실하고. 그 실제로 드러났다는 게 이제 제 말은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고 해서. 예, 그렇죠. 그건 그렇죠. 없어요. 네.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엑스파일에도 있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삼성공화국 네. 때 썼던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김영철 변호사. 전 변호사. 네. 네. 삼성 변호사 출신인. 삼성을 말한다. 네. 네. 그분도 얘기를 했죠.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스스로가 했다고 얘기를 스스로 했죠. 했는데. 네. 소위 이제 그 장학금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몇백만 원 혹은 뭐 그 이상의 액수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는 뭐 판사들이나 뭐 이렇게 관리해 왔다 법조계를. 네. 네. 왜냐하면은 거기만 장악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럼 죄가 없는 겁니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견제할 곳이 없었던 거죠, 여기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기도 하고 따로. 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요구하는 건 그럼 수사권을 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달라는 것이고요. 수사는 원래 이미 하고 있었죠. 원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개입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혹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재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검사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영장 관련한 권한은 어디까지 네. 요구합니까? 바라는 거는 개헌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못을 박아둔 그렇죠,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그거 있다라는. 쉽지 않겠는데 개헌. 근데 지금 개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달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또 지방선거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개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정치권 로드맵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검찰 개혁도 그때까지 완수하고 네. 그리고 요 문제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규정을 빼자. 네.
헌법까지 건드리는 일이라 쉽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영장 청구는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도 이제 검찰만 할 수 있었는데 인신구속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물건에 대해서 혹은 압수수색. 뭐 압수수색하거나 네. 아니면 통신기록, 추적. 통신계좌, 통신계좌 네. 이런 권한도 없어요 경찰에. 네. 네. 그거는 검찰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받기도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요. 조직은 엄청나게 크고, 전국 방방곡곡 다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장비도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이. 네. 권한이 없어서 끊임없이 이걸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될 듯도 싶습니다. 워낙 의지가 강해서. 네. 가장 아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거꾸로. 그럴 경우에 우려. 네. 그럴 경우에 우려 이제 검찰도 끊임없이 이걸 지적해 왔는데 조직이 방대한 만큼 관리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경찰 비리도 검찰 비리만 아니냐 경찰 비리도 많다.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그 비리들은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권한을 주면 검찰이 하던 걸 경찰이 하게 될 뿐 아니냐. 네.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헌의회에서 논의되던 건데요. 네. 수사권을 지금 상태에서 경찰로 넘겨주면 경찰 파쇼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 파쇼보다 더 무섭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조직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결 내지는 병행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같이 논의되던 것이 지방자치경찰제입니다. 경찰을 이렇게 방대한 하나의 국가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둘 것이 아니고 각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 놓으면 경찰의 힘이 약화될 것이고 나뉘어질 것이고 감시도 수월하고 만약에 수사권을 악용을 해서 비리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한 통제나 적발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장이 지금처럼 대통령의 어떤 수족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은 무섭다.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더해지고 정보권까지 있는 상태에서 총까지 차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청장의 인사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경찰 내부의 인사의 민주적 통제 장치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그렇게 강도 높게 물론 검찰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네.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먼저 얘기 나왔는데 권한을 나눠 가진 만큼 경찰의 대대적인 내부적인 어떤 개혁이나 개편이나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안 쓰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걸 누가 합니까 근데? 그동안 당은 당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뭐 저도 참여한 경찰개혁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서도, 당 내부 경선 때부터 줄곧 경찰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뭐 청와대 그리고 이제 정부 조각이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 경찰개혁이란 거 역시 입법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라든지 혹은 뭐 감찰 조직을 외부로 뺀다든지 지방자치경찰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다른 일반 행정 기능과 분리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입법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리고 이게 복잡한 문제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정치적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막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고 웬만하면 공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즘은. 지난 대선에 유치원 논란도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공부해가지고 바로 따라잡아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라서 단서를 병설로 잘못 기사화한 것이. 사실 단설 병설은 그 업계에서 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따라잡아서 시민들이 습득한 다음에 자기 판단을 결정하고 지지 여부와 뭐 철회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방 공부해가지고 따라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제대로 못하면 지금은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검찰부터 일단 때리는데 경찰에 대한 불신도 적진 않아요. 맞습니다. 같이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해야죠. 아니, 근데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은 좋다. 네. 개혁하십시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임기 남았는데 던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의원님의 책임은 아니고, 근데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네. 경찰총장, 근데 지금 꼭 물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보통 사표를 던지거든요. 네. 던져놓고, 네. 아니다, 당신이 계속 하시오. 네. 당신이 적임자니까 전 정권이 임명됐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하시오. 뭐 이런 결정권을 던지겠다는 의미죠, 보통은. 예. 그럼 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명분으로 내세운 사유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면서부터 네. 자신은 그 결정과 함께 검찰총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통령도 안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안 계시는데 검찰총장하죠. 뭐 이러한 것이었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뭐 두 사람 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정권이나 또는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갈려버리고. 근데 과거에는 네.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라 그랬죠. 아예. 네. 네.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들 알아서 나가주기를. 다들 탄핵을 거치기도 하면서 네. 그 전 정권이 이제 분명하게 실패하고 끝나면서 그때 임명됐던 분들이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네. 선택권을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나가라 할 수가 없고 네. 또 새로운 정부의 이 스타일상 따시오 이런 스타일도 아니니까 아니죠. 네. 선택권을 주는 거란 말이죠. 새 그렇죠. 정부에게. 맞습니다. 네. 제시님이 해달라. 그럼 계속 가겠다. 네. 아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경찰청장 이철수 경찰청 뭐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선택권을 정부에 주지 않고 저는 임기를 다 채우겠습니다라고 직접 먼저 말하는 게 네. 뭡니까 포부인가요? 근데 이해를 하고 싶어서. 네. 우선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개인적인 부분과 조직적인 부분이 있죠. 경찰 조직적인 부분을 보자면 너무 단명의 경찰청장들에 의해서 좀 비극적인 그 정치적 휘둘림을 당해왔던 경찰. 그러다 보니 경찰청장들이 가급적이면 임기를 맞춰주기를. 지난번 2년이죠, 2년. 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그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마친 것만으로도 그거 하나가 업적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였거든요. 검찰 내부적으로는 네. 하도 휘둘리고. 팔이 목숨이니까 네. 이럴 때 오히려 버텨달라는 요구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많았고 과연 우병우와 관련이 없겠느냐 그런 그렇죠. 음주 왜냐하면 사고 다이어리에 성역. 등장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다 이제 다이어리 때문에 최순실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말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석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박근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그때 많은 비난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 경찰청장은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를 채우라고 일부러 그렇게 법 개정까지 한 것인데 본인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말은 이미 정치적 경찰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와 그 당시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본인이 한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미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촛불 집회 와중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죠. 많이 칭찬했고요. 그전과 그전 경찰청장들과는 달리 물론 이제 권력이 흔들렸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또 시민들이 실제로 권력이었고요. 대단히 유연하게 시민 촛불 집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물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상당한 작용을 했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물을 안 주는 바람에 쏠 게 없었어요. 예. 쏘고 싶어도 그 공은 반드시 지적해줘야 되고 이와간 질서 유지라는 거 굉장히 잘했죠 평화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를 쳐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마도 그런 게 내부 심리적으로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아니죠. 네, 저는 뭐 전혀 그 개인적인 통화는 하지 않고요. 연락도 하지 않고 혹시나 압력으로 비춰질까봐 압력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어쨌건 본인 생각으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면서 그 질서 유지와 민생 치안에 헌신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사례라서 꼭 관둬야 된다 아니면 계속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서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죠. 예. 네. 나를 건들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네. 왜 그러신가. 진위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시죠. 한번 시도해 보시죠. 네.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계속 괴롭혀야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수사가 미진했다. 네.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경찰 차원에서도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많이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그 백남기 농민 사건.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간에 벌어졌던 살인 사건. 그 수사는 경찰이 했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부터 경찰이 시작했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 자살로 마무리 지었던 사건인데 의문과 의혹이 많이 남아 있고요. 검찰이 끼어들 여지도 없이 네. 오촌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갔고 경찰이 자살로 결론 냈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검찰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라면 그러한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승인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의혹이 있다면. 근데 그것도 동조한 것이죠. 사후적인 공범 같은 그런 역할이고 다만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정권 임기 초기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원주에서의 그 처음엔 접대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걸 정권의 뜻에 반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미운털이 박혀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무관부터 시작해서 수사 간부들이 전부 좌천되고 완전히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정권에 반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의혹 사건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권 눈치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그러고 보면은 지난 5년 혹은 길자면 10년 사이에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 어떤 단서들이 다시 잡히거나 혹은 사라졌던 증거들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사건들이 좀 있죠. 있습니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그 여론조작 개입 사건. 그 부분도 완전히 수사가 잘 되었고. 처음에는 경찰에 수사했죠. 사이버 수사에서. 내부에서.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이어받아서. 검찰도 초반에는 잘했죠. 초반에는 잘했죠. 윤석열 검사가 잘했죠. 그러다가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못하게 하고 구속을 못하게 하면서 틀어지고 더 큰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 가담하고 개입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 수사 초기에 수사 과정에 왜곡이 일어나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하는 그 과정 내에서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경찰과 검찰이 밝혀냈던 수많은 증거들이 채택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몇만 개, 몇십만 개의 그런 데이터들이 인정이 안 됐어요. 법정에서. 사실 되짚어보기 시작하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권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 얘기도 물론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의원님만 모시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 출신 의원님을 모시고 그럴 경우에 우려도 얘기해봐야 되고 두 분 다 모시고 싸움 붙이는 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싸움 붙이는 게 저 전문이니까. 이럴 때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만나는 건 경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선의 경찰들이 그 동네 업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참 많잖아요. 요런 데 대한 방지? 또는 구체적인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네네. 이런 보관들을 가지고 얘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계속 거기 공격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체도 검경 간의 견제와 균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내지는 분점이 그 하나의 해결책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과 경찰 간에는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시겠지만 그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제대로 피의자들 소환도 해본 적도 없고,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 기회에 경찰 내부의 문제를 확실하게 수사해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공표함으로써 경찰의 위상도 떨어뜨리고 이거 봐라. 검찰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수사 잘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 밝혀내는데 이것을 수사권을 경찰로 주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인데도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간에 충성 경쟁을 하고 서로 그런 웬만한 부분들은 감추자라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검사들 비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터뜨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지난번에. 막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 그러니까요. 한번 그 황운하 아시죠? 황운하 현재 수사구조 개혁단장. 이 사람이 그 용산 경찰서 형사과장을 할 때 그 성매매 업소와 연루된 검찰들의 리스트를 확보해서 수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온 이야기들이 그 법무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이 맞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 한국 경찰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제 순사의 잔재가 벗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준비가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거의 70년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물론 경찰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그 양자였죠. 예. 이 사람이 경무국을 장악을 하면서 검찰 위에서 군림을 했어요. 검찰은 상당히 그 절치부심을 하다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다시 유신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검사들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김기춘 씨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때 헌법에다가 못을 박아버리죠.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수사 제도 자체를 검찰 장악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경찰은 독립해달라. 검찰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온 거죠.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제 강점기 때 생각해 보면 검찰은 일본인이 하고 밑에 수사를 그 식민지 시절에 한국인들이 한 겁니다. 순사. 예.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권한을 안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한번 권력을 쥐고 나서 안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는데 미국, 영국 뭐 다 분리돼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네.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경찰의 조직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데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는 수사에서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그런 권한이 다 없는 거죠. 다 없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 그래서 만약에 검사 지휘 없이 하다가는 불법 수사가 될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검사가 넘겨라. 사건을 이첩해라 넘겨라. 그러면 넘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서 뭐 기소나 불기소나 의견을 내도 그럼 검찰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것은 그냥 앞부분에 조사 좀 해둬라. 이런 수준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은.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검사들의 범죄 또는 검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전직 검사, 법조인들의 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중간에 중단되거나 넘겨버리거나 혹은 나중에 혐의 없음, 무혐의 뭐 이렇게 유야무야되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뭐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전무죄 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벌들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들 꽉 잡고 비호하고 하다 보니까 재벌들도 언론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는 권력이 셉니다. 네.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먼저 얘기 나왔는데 권한을 나눠 가진 만큼 경찰의 대대적인 내부적인 어떤 개혁이나 개편이나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걸 누가 합니까 근데?
그동안 당은 당대로 저희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뭐 저도 참여한 경찰개혁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서도, 당 내부 경선 때부터 줄곧 경찰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뭐 청와대 그리고 이제 정부 조각이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 경찰 개혁이란 거 역시 입법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라든지 혹은 뭐 감찰 조직을 외부로 뺀다든지 지방자치 경찰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다른 일반 행정 기능과 분리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입법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리고 이게 복잡한 문제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정치적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네.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막 들여다봐요. 네. 네, 들여다보고 웬만하면 공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요즘은. 예. 지난 대선에 유치원 논란도 네.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공부해가지고 바로 따라잡아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라서 단서를 병설로 네. 잘못 기사화한 것이 사실 단설 병설은 있죠. 그 업계에서 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따라잡아서 시민들이 습득한 다음에 네. 자기 판단을 결정하고 지지 여부와 뭐 철회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방 공부해가지고 맞습니다. 따라붙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도 제대로 못하면 지금은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네. 검찰부터 일단 때리는데 경찰에 대한 불신도 적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같이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해야죠. 아니 근데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검찰총장은 좋다. 네. 개혁하십시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임기 남았는데 던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의원님의 책임은 아니고 근데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네. 경찰총장은 근데 지금 꼭 물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보통 사표를 던지거든요. 네. 던져놓고 네. 아니다 당신이 계속 하시오. 네. 당신이 적임자니까 전 정권에 임명됐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하시오. 뭐 이런 결정권을 던지겠다는 의미죠, 보통은. 예. 그럼 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계속. 개헌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헌법에 못을 박아둔 그렇죠,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그거 있다라는. 쉽지 않겠는데, 개헌. 근데 지금 개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달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지방선거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개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정치권 로드맵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검찰개혁도 그때까지 완수하고, 네. 그리고 요 문제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규정을 빼자. 네. 헌법까지 건드리는 일이라 쉽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영장 청구는, 지금까지는 영장 청구도 이제 검찰만 할 수 있었는데, 인신구속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해서 혹은 압수수색하거나 네. 아니면 통신기록, 추적. 예, 네. 통신계좌, 네, 통신계좌, 네. 이런 권한도 없어요 경찰에. 네, 그거는 검찰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받기도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요. 조직은 엄청나게 크고, 전국 방방곡곡 다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장비도 권한이 없었어요. 네. 권한이 없어서 끊임없이 이걸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될 듯도 싶습니다. 워낙 의지가 강해서. 네. 가장 아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거꾸로. 그럴 경우에 우려. 네. 그럴 경우에 우려 이제 검찰도 끊임없이 이걸 지적해 왔는데 조직이 방대한 만큼 관리도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검찰 비리만 있느냐. 경찰 비리도 많다.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그 비리들은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권한을 주면 검찰이 하던 걸 경찰이 하게 될 뿐 아니냐. 네.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헌의회에서 논의되던 건데요. 네. 수사권을 지금 상태에서 경찰로 넘겨주면 경찰 파쇼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 파쇼보다 더 무섭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조직도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결 내지는 병행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늘 같이 논의되던 것이 지방자치경찰제입니다. 어허. 경찰을 이렇게 방대한 하나의 국가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둘 것이 아니고 각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 놓으면 경찰의 힘이 약화될 것이고 나뉘어질 것이고 감시도 수월하고 만약에 수사권을 악용을 해서 비리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한 통제나 적발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장이 지금처럼 대통령의 어떤 수족처럼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은 무섭다.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더해지고 정보권까지 있는 상태에서 네. 총까지 차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청장의 인사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경찰 내부의 인사의 민주적 통제 장치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을 그렇게 강도 높게 물론 검찰 힘이 너무너무 보이지 않는 한 네. 아무리 불법적으로 그 세금을 안 내고 경영권 승계를 하고 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도 전혀 뭐 수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렇죠. 혹은 뭐 무혐의 처분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계층들이 검찰만 잘 구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네. 아무리 실제로 큰 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문제는 검찰이 덮고, 네. 그리고 검찰 외부에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재벌이나 검찰을 잘 구슬리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힘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 검찰이 되어갔던 거죠. 지금까지. 네. 얼마 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그 장인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이인섭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가 구속되기도 했던 아주 대표적인 비리 건설업자였는데 네. 딱 우병우라는 사위를 맞아들인 거죠. 검사 한 명만 집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그런 불법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다 무마될 수가 있고 네. 뭐 사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검사를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뭐 유행 같은 얘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이제 뭐 재벌들이 소위 이제 표현으로는 장학생이라고. 네, 그렇죠. 네. 장학생. 네. 예, 뭐 그 실제로 밝혀진 정확하게 실제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 그 당시 그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사실 많이 드러났죠. 예. 네, 노회찬 전 의원이 그걸로 의원직 상실하고. 그 실제로 드러났다는 게 이제 제 말은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고 해서 예, 그렇죠. 그건 없어요. 그렇죠. 네.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엑스파일에도 있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삼성공화국 네. 그때 썼던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김영철 변호사. 전 변호사. 네. 네. 삼성 변호사 출신인. 삼성을 말한다. 네. 그분도 얘기를 했죠.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스스로가 했다고 얘기를 스스로 했죠. 했는데. 네. 소위 이제 그 장학금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몇백만 원 혹은 뭐 그 이상의 액수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는 뭐 판사들이나 뭐 이렇게 관리해 왔다 법조계를. 네. 네. 왜냐하면은 거기만 장악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럼 죄가 없는 겁니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견제할 곳이 없었던 거죠, 여기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기도 하고 따로. 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요구하는 건 그럼 수사권을 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현실화해달라는 것이고요. 수사는 원래 이미 하고 있었죠. 원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개입하거나 왜곡시키거나 혹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합리한 재수사 지시를 지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검사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영장 관련한 권한은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바라는 거는 검찰 출신이 아닌 법학자 민정수석이 내정되고 검찰 개혁 의지부터 밝히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묶음에 같은 바구니에 들어있는 개혁 의제죠. 경찰 개혁.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집권당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축하 많이 받고 계시죠. 네네. 네. 그 대선 기간 내내 뭐 하신 일은 뭐 춤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말도 좀 했습니다. 여기 춤추고 계시던데
제가 롯데 구단. 네. 치어리더. 네. 박기량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춤 소질이 보이는 사람이 있더냐. 네. 네.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다.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표창원 의원을 얘기했어요. 아유, 네.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의지가 보였다. 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네. 업무가 바로 시작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시작돼서 이제 첫날부터 검찰개혁 나오고. 네. 네, 검경 수사권 분리. 이거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오래된 주제인데 검경 수사권 분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검찰은 거부해왔던 사안이고.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왜 이걸 경찰이 주장해왔고 뭐가 문제였냐. 대한민국 헌법 제정 재헌국회부터 시작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문제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와 기소라는 것, 이것은 아주 막강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가 미군정 하에 있게 되면서 네. 경찰에서는 미군식의 경찰, 미국식의 경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패전국 일본에도 그러한 제도가 강제로 이식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경찰. 그렇죠. 네, 일본 검찰의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이미 바뀐 지 오래됐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해방 전까지 독립군 때려잡던 그 일본 순사들은 검찰 지휘 하에서 수사를 하던 시스템이었고요.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검사를 하던 한국 조선인 검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재헌국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